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Y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요. 남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힘이 빠져 있어요? 남자 얘기해야 되는데 힘이 넘쳐야지. 그렇지. 그렇죠. 뭐 어쨌든 이제 오늘 비도 많이 오시는데 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고. 글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남자들이란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그냥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가볍게 시작한 거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언니부터 해. 오마이갓. 예, 그러니까 본인 소개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은경이가 왔다 박은경입니다. 갑자기 주제를 나에게 세 명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세 명의 남자의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고 있다가 우리 막내 딸내미 정혜선님의 방송을 듣고 갑자기 내 인생의 새 남자가 누구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게 태어나서 본 남자는 우리 아버지. 인생의 중간에 턴을 하고 내가 삶의 질을 쭉 이어갔던 것은 내 남편. 그 다음에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을 만끽해줬던 건 우리 아들. 이렇게 새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 거를 다 하는 것 같네. 아싸, 먼저 한 게 우선. 아버지는 좀 엄격하시고 조금 무서웠어요. 근데 또 노실 때는 정말 실컷 재밌게 놀던 분이신데 예전에 가부장적인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오셨다 그러면 문에서 싹 나와서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그럼 문으로 다다다다닥 다들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는 조금 엄격하고 무서웠던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은 딸 넷의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북에서 혼자 호련단신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애를 낳는데 첫째 딸은 좀 늦게 가지셔서 애를 못 낳는다고 그럴 정도로 늦게 나셨어요. 그래서 큰 딸을 낳는데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식을 못 낳는 줄 알고 하다가 낳았으니까. 그래서 큰 딸을 아주 애지중지 키웠는데 둘째 딸이 또 탁 태어났지 뭐예요? 그것도 좀 둘째 딸까지는. 근데 또 딱 낳는데 셋째 딸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좀 안 좋으신 중에서도 일을 부득부득 하셨겠죠. 그래도 설마 넷째는 아들이겠지.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오셨겠어요? 당연히 안 오셨겠죠. 그렇게 천대를 받던 저였어요. 그리고 밑으로 막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에요. 그 소리에 아버지가 파자마 바람으로 병원으로 뛰쳐가는 걸 붙잡아서 바지를 입혀가지고 왔을 정도로 아들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엄마가 애를 낳았을 때 최초로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했던 말을 처음 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대 독자로 난 우리 남동생이 최고였던 거죠. 그러면 나는 뭐가 되겠어요? 딸 중에 맨 막내 딸인데 게다가 장애인이잖아요. 태어나서 1년 후 내가 10달 만에 걸었대요. 제일 빨리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돌 지나서 소아마비를 앓은 거예요. 집에만 이제 맨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딸은 안 줘도 나한테 꼭 20원씩 줬어요. 아침에. 그거는 기억이 나요. 아침에 꼭 용돈이라고 그러면서 20원씩, 그 옛날에 20원이면 꽤 컸거든요. 20원씩 꼭 주셨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딸 중에서도 다 무서워서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못했는데 나만 바른 말을 제일 잘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난 별로 안 좋아했지. 아버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나이 먹어서 잘 씻어야 돼요. 아버지 냄새나면 누구도 안 와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나예요. 우리 언니는 뒤에서만 막 뭐라 그러지 앞에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다 돌아가실 때는 우리 막내딸이 최고였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돌아가신 게 우리 아버지 첫 번째 남자이고 둘째 남자는 저희 남편인데
직업훈련소에서 만나서 그 사람은 회장이고 내가 여자 부회장을 1년 동안 무작스럽게 싸웠어요. 그런데 싸우면서 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고 결혼하면서도 무작스럽게 싸웠지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고 지금은 베프예요. 그냥 친구처럼. 눈만 봐도 저 사람 저기가 아프구나. 이 사람 뭐가 필요하겠구나. 알 정도로 올해가 이제 30년 됐거든요. 30년 되니까 뭐 웬만한 건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결혼한 지 신혼여행 가서 바로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속이라는 걸 별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는데 걔가 이제 30살이 된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새 남자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기쁨도 줬다가 행복도 줬다가 그런 사람의 새 남자였던 것 같아요. 은경이 왔다 끝! 아니 근데 너무 잘 들었어요. 지난번에 재밌다. 그 싸웠다고 하시는 그 남편분이 네. 그 꽃 배달하셨잖아. 네네네 맞아요. 할 수가 없는데. 아니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싸움도 했다가 또 좋았다가 그렇다고 뭐 맨날 싸운 게 아니라 살면서 싸움도 했고 또 근데 행복도 제가 하고. 언니랑 되게 인연이 깊거든요. 우리 은견이가 왔던 인연이 되게 깊은데 저희 한 25년 됐죠. 그렇지. 네, 그죠? 와. 그 참 인연이 깊은 언니예요. 근데 이때까지 언니랑 25년 동안 별별 얘기를 다 하고 살았는데 언니 입에서 한 번도 남편에 대한 흉이나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형부 왜 그래라고 그러니까 나도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뒤에서 또 우리 언니 저기 고생시키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궁시렁거리는 게 좀 있었는데 언니는 정말 한 번도 남편 욕이나 흉이나 나는 그래서 그게 참 경이로운 분이구나 이 양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자들은 정말 여자들의 수다잖아, 그죠? 당연히 남편 욕은 그럼요 당연한 남편 거야. 욕 그거는 정말 엑기스지. 근데 어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지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선생님 계시는데 그 남편분이 막 꽃을 계속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부럽더라고요. 남편을 그 심부름꾼으로. 아니 근데 살면서 그런 거 안 하면 못 살지. 아니 안 하는 사람 많아. 어디 이렇게 이 언니가 복에 겨워가지고 말이야. 미안해 오강에 똥을 싸고 있어. 저예요? 이번에 또 두 번째 접니까? 저는 저기 막내딸내미입니다 해서 2명의 남자를 소개를 했어요.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저의 애청자라면 애청자이신 우리 도담가족 여러분들이 세 번째 남자 누구냐 이제 기대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나도 많았는데 궁금했어요. 저는 쌈박하게 정말 첫사랑 얘기 하고 싶어요. 근데 이놈의 첫사랑이 별로 내 기억 속에 지우고 싶어서, 첫사랑 얘기는 말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존경하고 있는 우리, 탄영교회 목사님이신 강 목사님 성함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강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만, 종교적인 얘기 조금 들어가도 됩니까? 좀 하세요. 네, 했나요? 하세요. 네네. 이해하지. 직계는 안 하겠습니다. 네, 다들 종교들이 갖고 계시니까. 우리 강 목사님을 처음 뵀던 건, 저희 우리 탄현교회, 탄현, 일산직업능력센터에서 처음 뵀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24살 때, 천주교를 세례를 받아서 천주교를 쭉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좀 기도에 대한 부담감, 그럼 여러 가지 조금 그런 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일산직업능력센터에 배우러 왔을 때, 그것도 또 우리 은경이 언니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교회 한번 가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에 속해 있었던 탄영교회, 거기를, 주일에 이제 어디서 했었죠, 언니? 강당에서 했었나? 주일에 예배를 본다 해가지고, 처음 가봤죠? 처음 가봤는데, 제가 그 찬송가를, 그 리듬하고 그 노래, 가사는 기억이 나는데 제목을 몰라요. 근데 무슨 파도가 일고 무슨 내 인생에 파도가 와도 뭐 견뎌라 뭐 어떤 그런 찬송가였어. 그 찬송가 들어갔는데 찬송가가 딱 나오는데 눈물을 펑펑펑펑 흘렸어요, 제가. 그렇게 제가 처음 했을 때 은혜를 받았고 거기서
뵀던 분이 우리 강 목사님이셨어요. 거기 일산직업능력센터에서 기술과에서 과목을 맡아서 우리 장애인들을 가리키시면서 또 목회를 하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처음 만나 뵙고 거기서 1년 동안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다니게 되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 많이 듣고 열심히 듣고 그래서 잘 1년을 견뎠죠. 1년을 견디고 제가 감사했던 게 있어요. 처음으로 사회를 나왔는데, 직장을 겨울에 제가 또 하필이면 취업이 돼서 겨울에 나왔는데, 좀 야근이란 걸 하고, 밤 늦은 시간에, 10시, 골목이 옛날에 성수동 거기, 노유동 거기는 깜깜했어요. 무서워. 밤에 별로 나와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야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참 막막하고 무섭고, 집에 또 누가나 있나요? 자취하고 있었으니 아무도 없는데, 빈 집에 이렇게 가는 그 길이 참 쓸쓸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에피소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아는 척을 하면서 맛있는 거 사주겠대. 그래서 아니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무슨 가방 무슨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데 생긴 거 멀쩡하게 생겼어. 근데 맛있는 거 갑자기 되게 뿅 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뿅 간 눈빛이면 내가 좀 그랬겠지만 갑자기 나한테 들이대면서 맛있는 거 사주겠대. 근데 무섭잖아요. 솔직히 맞아, 맛있는 맞아. 거 가지고 아닙니다 됐습니다. 돌아섰는데 휠체어 손잡이로 딱 잡아요. 어머. 이 휠체어가요, 이게 어떤 심선 남자한테 딱 잡히면, 이게 끔찍을 못해요. 꼼짝을 못하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뭐, 봉고차 납치도 많고, 어쨌든 간 그랬던 시절이었어. 우린 납치 안 해. 알아요, 언니. 근데, 그래서 또 알아요? 새우잡이랑 또 걸려갈지? 새우잡이도 못 가. 혹시나 또 알아요? 빨래랑 또 시킬지? 우리가 어쨌든 간. 해. 아니, 할 수 있어? 왜 못한다고 그래? 다 할 수 있어. 근데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면서 막 이제 또 집이 또 골목골목이었어. 골목으로 너무 무서운 건데 마침 앞에 뭐 부부가 이렇게 애기 안고 가더라고요. 쫓아가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누가 좀 쫓아오는데 저 좀 동행 저기만 좀 해달라고. 그분들 덕분에 집까지 무사히 왔었거든. 그러니까 그 밤길이 너무 무서웠었어요, 제가. 근데 그 밤에 그 무섭고 그 두렵고 하고서 해서 집에 딱 왔는데 편지가 한 통 이렇게 있었어. 그 목사님이 보내주신 편지였어요. 여기 취업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편지가 오갔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취업 잘했습니다. 그래서 편지 한번 보냈었는데 목사님이 답장을 또 보내주시고 그리도록 또 몇 번의 편지가 왔었는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었는지. 우리 목사님이 뭐 딴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애쓴다.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애쓴다. 사회생활 잘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그런 내용을 그게 정말로 너무 위로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도 이제 사람이 서로 바쁘다 보니 목사님이 이제 부산 직업능력센터로 원장님으로 가시고 이렇게 끊겼어요. 소식이. 이제 늘 머릿속에 기억 속에 목사님 뵙고 싶은데 건강하신가 이제 그렇게 좀 걱정을 이제 보고 싶다 했었는데 우연히 인스타에서 그거 뭐죠 언니? 페이스북에서 목사님이 그 트럼펫을 부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신 거야. 어머 이분이 아싸 연락해봐야지. 바로 연락을 드렸지. 어떻게 연결이 돼 연락을 했어요. 거기 댓글 써가지고 목사님 저 정혜선인데요.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전화번호 남기고 어떻게 했더니 너무 가까운 동네 제가 풍동 살거든요. 그 옆 동네 식사동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도 인연이 깊고 그래서 언니도 이제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셋이서 만나가지고 얼마나 반갑든지요. 그래서 그게 몇 년 전에 만나 뵀었어요. 목사님 근데 이제는 연세도 더 많이 드셨고 정년퇴직도 하셨고 사모님 계시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는 사모님은 그냥 조금 뒤에 앉아 계시고 늘 예배 때 뒤에 앉아 계시고 그렇게 별로 저한테는 크게 감명된 모습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만난 우리 사모님이 더 얼마나
그렇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는지, 뻑하면 옥수수 쪄서 갖다 주시고, 팥칼국수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 콩국수 해놓고서 집에 와서 먹어라 연락 주시고. 요즘 너무 좋은 이웃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안타까운 거는 자꾸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아프시니까. 맞아. 그게 정말 맞아. 안타깝고 아쉽고, 제가 작년에 제가 엄마처럼 모셨던 우리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가실 일들이 많지, 그죠? 맞아. 돌아가실 맞아. 일들이. 근데 그분들의 저기는 천국에 가신다는 거에 기쁨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우리들은 몰라, 내가 먼저 갈지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 남아있는 우리들은 그 가셨다는 거에 가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세월에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그래, 좀 오래 맞아요. 계셨으면 좋겠다.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듣고 계시죠? 저도요. 아니 네, 나는 사모님 감사합니다. 나는 혜선 씨가 목사님 네. 만났을 때 네. 20 몇 년 됐다 그랬죠. 네. 그래서 같은 연배 나이 또래의 사람인가 보다. 혹시 나중에 사모님 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어. 사모님이 버젓이 계십니다. 무슨 말씀 그랬어. 하십니까? 아니, 그거 아니, 사모님 그 너무 전에. 좋으셔. 아니 그 전에 만났을 네, 때. 네. 그럴 줄 알았어. 너무 좋으셔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세 번째 남자였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번째 남자가 기대돼요, 선생님. 없습니다. 남자 얘기하니까. 오 마이 갓. 네, 저는 네, 컬러 읽어주는 여자 나다입니다. 저는 약간 유명인을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가씨 때부터 주기적으로 검색을 한 사람이 누가 있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3명이 추려지더라고요. 네. 첫 번째 분은 배우 김태우 씨. 오. 제 완전 이상형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되게 중학교 때부터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분은 진짜 계속 그분이 썩 유명하신 분은 아닌데 네, 좀 네. 확실한 조연이시죠, 그죠? 주연도 많이 아,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네. 아니, 90년대 드라마 많이 안 보셨나요? 그분 되게 좋아해서 김태우 씨는 꾸준히 검색하는 배우시고 그리고 제가 피아니스트 임동혁 씨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뭐 공연 같은 거 하시는지 계속 검색하면서 이제 저 힐링하려고 피아노 콘서트 같은 것도 종종 계속 갔고 그리고 건축가 오영욱 씨라고 건축 책도 내시고 또 유튜브도 하세요. 그분을 이제 꾸준히 제가 검색하는 남자 3명? 아니 근데 이더라고요. 첫 네. 번째, 두 번째는 이해가 가는데 세 네. 번째 건축하는 거는 좀 생뚱맞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왜 좋아하게 됐는지. 아니 그분은 원래 책을 내셔가지고 그림도 되게 재밌게 잘 그리시고 내용도 되게 재밌게 잘 책을 쓰세요. 먼저 보고 네, 그렇게 책을 되셨구나. 보고 이제 좋아하게 컬러를. 됐는데 아. 근데 그분이 배우 엄지원 씨와 결혼을 하셨다가 이제 지금은 헤어지셨는데 결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검색 많이 하셨네. 네, 제가 꾸준히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내가 오랫동안 검색한 사람들 꾸준히 정말 오랫동안 검색을 한 사람 3명이 그 남자분들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 생각했는데 제가 남자 3명이라고 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생김새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약간 눈이 처지고 되게 착하게 살짝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살짝 남편의 느낌이랑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약간 남편이 눈이 작고 약간 좀 착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처음에 봤을 때 좀 익숙한 느낌이 들었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번에 이것 때문에 네, 생각을 하다가 네, 알게 됐습니다. 하고 뭐야, 남편 그 겉모습에 홀려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네. 첫인상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소년스러워. 소년스럽게 생겼고 눈 커요. 작은데요, 남편. 본인 눈이 너무 크니까. 네, 저의 3명의 남자는 이분들입니다. 영자 언니? 예. 영자의 전성시대 유영자입니다. 저는 아까 은경이가 왔다에 은경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제 갑자기 생각난 게 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아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시대 때는 다 아버지가 워낙
엄하시고 맞아. 굉장히 이게 어떤 규율에 그냥 딱 저기 벗어나면은 굉장히 힘들게 그거는 뭐라 그럴까.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MT 가거나 뭐 하고 그러면은 절대 못 가게 했어. 남자 여자 막 가게 되면 큰일 나는 줄도 알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가는 게 시골이었어요. 안동. 안동간 그게 그랬고 그다음에 항상 규율 안에서 자랐던 나였고 그리고 아버지의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은 가족 회의할 때 항상 누구나 다 같이 식구가 다 모여서 가족 회의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 결국은 의견을 들으면서 또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의견대로 가셔. 결국은. 그런데 그래도 그게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거나 가족이 모여서 할 때는 굉장히 이게 나한테 아버지가 주는 어떤 면으로 나한테 준 유산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남편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같은 회사 다녔어요. 그래서 사내 결혼을 했는데 사실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저희 남편. 사실 이제 프로필이나 뭐나 보면 저희 남편이 조금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좀 이게 직장에서 워낙 뛰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워낙 나이가 같은 또래였기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전혀 생각을 안 하다가 저희 남편이 굉장히 몰라 어디에서 나한테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매일 아침 출근만 하면은 서랍에 잠겨있는 서랍에 메모지가 싹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관심을 끌게 되다 보니까 좀 그 당시에는 너무 잘생기거나 뭐 그러면은 바람핀다 그러잖아. 맞아요. 바람기가 많다 그랬거든. 그래서 맞아. 나는 그 생각조차 안 했어요. 사실. 얼굴값 한다. 네, 얼굴 맞아. 맞아. 그랬어. 그랬기 때문에 무지하게 반대를 했는데 사실 아버지 친구분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분을 굉장히 나를 소개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 남편하고 제가 이제 남편이 워낙 그렇게 그러니까 사귀고 있는 중이었거든. 근데 사실 남편에 관심이 없다가 한 게 뭐냐면 월급을 잊어버려가지고 나한테 술 사달라 그래서 그게 계기를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고 이렇게 사귀었는데 아버지가 소개를 하면서 했는데 아버지 뜻에 거절을 못해가지고 내가 4번을 만났어. 4번을 만났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안 되겠다. 아버지가 친구분하고 다 뭐 약혼 날짜 잡자 뭐 하자 이런 말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완전히 그 만나는 그 아버지 친구분 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아버지가 저기 친구 얼굴에 먹칠을 냈다 뭐 했다 뭐 어마어마했거든. 그랬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래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너 그 놈이 어떤 놈이냐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데려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인사를 시키는데 저희 남편도 그냥은 못 가는 거야. 맥주를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긴장하셨으면. 얼마나, 그렇죠. 반대하는 거를 너무 알았거든. 그때 당시 내가 민병철 생활영어라는 카세트 테이프를 줘가지고 영어 공부하게끔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를 다 나한테 보내고 헤어질 정도로 그랬어.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인사 소개를 시켜줬는데 술을 먹고 가니까 딱 한다는 말이 저희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저 맥주를 마시고 왔습니다 하면서 문 밖에서 절을 하는 거야. 거기 아버지가 그냥 다 녹아버렸어. 이놈이 완전히 막된 놈은 아니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껏 하여튼 굉장히 나는 우리 남편이 굉장히 여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사실 방송 이걸 했어요. 기술 담당이었어. 대학 거기에서 기술 담당하고 해서 굉장히 그런 게 많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여자를 정말 좀 이렇게 관심이 없어 하더라고. 딱 한 명을 사귀었더라고 보니까. 그러고 이제 나였는데 언니 너무 속으신 거예요. 맞아. 속은 거 나도 정말 그런 것 같아. 속은 것 같아. 야, 그거 어떻게 정면하게 진짜로 아니야. 정말 그런 것 아닐 수도 같기도 있어요, 하고. 언니. 근데 어쨌든 내가 보면은 그래도 항상 굉장히 한결같다 이런 거에 감사하고 그런 그리고 믿음이 이제 있어요. 이제 아들은 이제 어떠냐면은 굉장히 과묵하고
항상 이게 굉장히 신중하고 그다음에 모든 일에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한다 그럴까? 그리고 남한테 또 이렇게 무슨 걱정거리 있으면은 카운셀링 해줄 수 있는 아이. 그러니까 나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시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 해결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할 때 아들하고 얘기를 했던 거.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멋지다. 이상입니다. 3명의 남자. 네, 네, 멋집니다. 네. 여러분들 텃밭에서 배우는 교훈과 지혜를 방송하고 있는 에밀리 킴입니다.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는 나는 딴 세상에서 계속 살고 있었구나. 지금 딴 여러분들 세상에 사는 것 얘기가 같이 느껴서. 여러분들 다 결혼 그러는데 저는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한 2번 있는데 잠깐.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살았거든요. 그때여서 제 주변에 남자가 없었느냐? 무지개수로 많았지. 무지개수로 많았는데 이번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남자? 그리고 그동안 만났던 남자를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3명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첫 번째 남자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저의 어떤 그 영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세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학교에서 제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로 가서 강의를 듣는데 거기에서 어떤 남자가 이제 저한테 관심이 있어갖고 계속 그 대시를 했었는데 그 남자를 막 사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 그 남자가 그 보스턴 공항에 저를 이제 마중을 나왔어요. 근데 그때 너무 희한한 장면인데 뒤에다가 이렇게 파킹장에 나왔는데 뒤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머님 돌아가셔서 참 안 됐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마지막 밤에 저한테 이렇게 쭉 내미는데 빨간 장미 한 다발을 가지고 나왔더라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비행기 안에서 계속 어머니 생각하고 갔는데 공항에서 어떤 남자한테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빨간 장미를 한 다발을 받았다. 결혼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어떤 강한 인상을 주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니까는 그 다음부터 밤마다 전화를 해갖고 저한테 시를 한 편씩 읽어주는 거예요. 밤마다 시를 한 편씩 읽어주는 거예요. 결혼해야 돼.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웃기는 시도 있고 뭐 정말 그 로맨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진짜 로맨틱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제가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하여튼 강하게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학교도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한 5년간 사귀다가 이 남자 입에서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어머야. 아깝다. 네,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뒷면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제가 주위에서 봤는데 이 남자는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제가 너하고 결혼하면은 1년 후에 이혼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좋겠냐. 그렇게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제가. 두 번째 남자는 제가 스페인에서 순례자 여행할 때 만난 분인데 그분은 남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발톱이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거의 끝판쯤에 갈 때인데 그래서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너무 힘들었는데 한 그룹이 바깥에서 막 신나게 파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숙소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분도 숙소에서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됐는데 노르웨이에서 오신 분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나이가 85세였어요. 85세. 외국인이에요? 근데
스페인에 와서 살고 있더라고. 대부분이 북유럽 사람들이 너무 춥고 이렇게 암울하니까 이제 햇빛 따뜻하고 햇빛 좋은 데 와서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은퇴하고 스페인에 와서 살다가 이제 얼마 전에 부인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 스페인 사니까 스페인어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얘기가 되고 그 이튿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나흘을 같이 걸었어요. 순례길에서 같은 사람하고 나흘을 같이 걷는다는 건 이거는 기적이에요. 되게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나흘을 계속 밤낮으로 붙어 있으면서 계속 같이 걸어. 그러니까는 가면서 이제 본 사람이 있고 어디 가다가 또 보고 근데 계속 나이 먹은 할아버지하고 동양 그 젊은 여자하고 계속 같이 갖고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었고 결혼한 사람들인가? 뭐 이래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찡그리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같이 걸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화가 즐거우셨구나. 끝이 없는 거야. 종교, 정치,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사회적인 일반적인 것, 그다음에 개인적인 얘기 이것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르웨이하고 그분은 스페인 살잖아요. 스페인하고 그다음에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나라를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대화가 계속 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담이 있는데도 이게 그냥 막 와르르 무너지니까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스페인어 못하니까는 그 당시에 필요하면은 그분이 이렇게 톡톡 나서서 해주고 근데 나이가 85인데 젊으셨어. 근데 보게 너무 잘 걸어요. 제가 그 유럽 사람 특별히 그 북부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트레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몸이 좋은지를 그분을 통해서 봤다니까. 바이킹족이잖아. 맞아요, 바이킹족이에요. 근데 한 번은 정말 이분이 이제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파져갖고 좀 천천히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좀 슬로우 다운을 해주더라고. 근데 제가 한번 어디까지 갔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그 알베르게에 도착했을 적에 저는 이렇게 대부분 옷을 갈아입고 밥 먹으러 내려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갖고 침대에 그냥 누워가지고 잠이 골아 떨어졌거든. 한참 자고 나서 제가 이제 정신이 나서 밑을 내려가니까 거기 접수하는 사람이 절 보더니 어디 있었니? 어디 있었니?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좀 자고 내려왔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저를 할아버지였지요. 계속 저를 찾더라는 거예요. 내려왔냐 안 내려왔냐 어디 있냐 막 그래서 막 걱정 근심스러운 눈으로 계속 찾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걱정을 했다. 그래서 별건 아닌데 너무 피곤해서 그랬다. 그래갖고 이제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요. 자기가 먹는 진통제 있죠. 처방해온 진통제를 꺼내다 주더라고. 의사 선생님이었나? 아니요, 의사는 아니었어요. 그걸 꺼내다 주면서 이거 먹으면 몸이 좀 가벼워질 거다.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케어를 잘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분도 있네? 근데 뭐 아버지처럼 뭐 이러고. 근데 어느 한 동네에 갔는데 그때가 시즌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 알베르게가 이렇게 사설 알베르게들은 자리들이 많이 비거든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방에 그분하고 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분하고 저만 딱 있는 거야. 대부분 겁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겁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그분이 겁나지 않냐. 그래서 내가 I don't think so. 뭐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자긴 자야 되겠는데 그래서 I trust you. 난 너 믿을 거야. 그래놓고 제가 잠에 그냥 골아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다시 이제 그분하고 같이 걷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먼저 가시라. 근데 이분이 저 스페인 거기 술래잡기에 나오게 된 이유가 부인하고 계속 조금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오는데 끝까지 부인하고 걷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완성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저에 대해서도 묻기도 하고 뭐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고 같이 못 가겠다. 내가 보조를 못 맞추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조를 못 맞추겠다. 그래서 그분을 떠나 보냈는데 이분이 아주 뭐라 그럴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더라고. 아이고 서운해라. 서운한 것보다도 저는 그게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무사히 잘 가시라. 그러고 갔는데 대부분 가면은 이제 막판에 산티아고 저기 성당에서 다 거의 다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그분을 제가 못 만났어요. 근데 이제 헤어지기 전에 제가 이제 주소하고 이메일 뭐 이런 거 그런 걸 전화번호를 받아놓은 거는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연락하지. 그러고서는 제가 그만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삶이 해오리처럼 막 미국에 있다 한국으로 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연락을 제가 못 드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정신이 좀 나가지고 연락을 딱 드렸는데 이메일을 딱 드렸는데 이메일이 돌아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년 후니까는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분이 희한하게 계속해서 머리에 남는 거 있죠. 약간 기간은 짧지만 대화를 깊게 나누면 누구보다도 대화를 깊게 나눴는데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로 해서 그 집 주소를 한번 찾아봤어. 어딘쯤이나 알겠는데 이상하게 그분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친하게 오래 연애했던 사람보다는 그분 생각이 희한하다. 의식적 교감을 깊게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영화가네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또 한 남자를 봤는데 만난 게 아니지 이제 만난 거죠. 본 게 아니라 만났죠. 제가 텃밭을 하잖아요. 근데 저녁 때쯤에 저는 이제 끝내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텃밭 구경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텃밭에서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묻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밭에는 저 혼자 있었거든요. 좀 제가 늦게 갔다 늦게 오는 편이니까. 아니 잠깐 최근 아니에요 그럼? 최근 아니야? 텃밭이면? 작년이라 그래요. 네, 어쨌든. 누구? 어쨌든. 유튜브 잘했어. 그래가지고, 얘기가 시작이 됐네. 텃밭에서 얘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피크닉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분이 들으면은, 내 얘기하는구나, 알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앞에, 공용, 뭐라 그러지? 공용 주차장?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버스가 계속 들랑달랑 하는데, 그 버스를 운행하시는 기사님이세요. 근데 보니까 상당히 교양도 있고,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이제, 갑자기 그 직장에서 나와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서 임시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하고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텃밭에서 시작됐죠. 종교, 정치, 별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근데 얘기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처음 만났는데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그분이 뭐 인생 선배니 뭐 이런 게 여자 남자 그 관계도 다 떠나가지고 뭐 인생 선배 뭐 이거로 다 막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그 대화가 몇 시에 끝난지 아세요? 몇 시에 시작했어요 원래? 한 7시? 7시? 한 7시쯤 시작이 됐는데 대화가 날짜를 바꾼 거 아니야? 대화가 1시 반에 끝났어요. 새벽 그러니까 1시 반. 날짜 바뀌었네. 나를 바꾼 거예요. 그래갖고 1시 반에 이게 딱 보니까는 1시가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죠? 근데 야밤중이잖아요. 한밤중이잖아요. 그렇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나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젊은 사람이에요. 한 5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근데 지금 혼자 가면 그때 제가 새발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인데
지금 가면 너무 위험하대. 그래서 내가 지금 차도 없는데 뭐 그냥 가면 간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은 차들이 막 달리기 때문에 사고 나기가 십중팔구다 그러더니 잠깐 계시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차고에 가가지고 밴을 하나 몰고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자전거를 딱 접어가지고 뒤에다 싣고 제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어휴, 신사시네. 그러니까 제가 만난 사람은 거의 신사들이에요. 그러게요. 네. 어휴, 네, 신사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카톡으로다 뭐 시간 가는지 모르게 얘기를 해서 오래간만에 입에 꼈던 거미줄을 좀 뗐네요. 막 서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끝이에요. 그걸 끝이고 이제 올해 그 텃밭에 그 자리가 좀 빈다고 그래서 혹시 관심 있나? 그러고서 제가 카톡을 한번 날렸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자기 집은 원래 중계동인데 상계동인데 어우, 머네. 네, 근데 거기로 이제 자리가 나니까 온 거예요. 어디야? 근데 최근에 상계동에 자리가 나서 여기를 그만두고 계시는구나. 그쪽으로 갔대요. 그래서 텃밭을 제가 할 수가 없네요. 뭐 이러면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도대체 이 남자가 누군데 아는 거라고는 이름 석자밖에 별로 모르는데 텃밭에 앉아갖고 1시 반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기를 그럼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고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국경과 모든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대화를 막 넘나들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고 그런 시간을 상당히 내가 즐기고 대화가 있구나. 통하는 사람. 네, 네, 그러니까는 아유 그건 잘생기고 정말, 못생기고 부자고 제일 중요한 가난하고 거지. 뭐 이런 거 그렇죠. 다 네. 빼고 그냥 쑥 들어갔다가 그냥 깊은 대화까지 한번 헤매고 나오면은 그다음부터 뇌생남. 뇌생남 그런 사람들 뇌생남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대화에 이렇게 벽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막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냥 서로 빠졌는데 이 사람이 남자인가 여잔가 이런 것까지도 상관없이. 초월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멋지다. 혼자 살 수밖에 없구나. 근데 혼자 살면서도 제가 그 외롭거나 뭐 이런 것이 없는 것이 그런 순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짤막한 시간인데도 그 사람들이 나한테 준 어떤 인생의 가치와 의미,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잠깐 동안이지만 그 일종의 프렌십 이런 것들이 내 삶을 굉장히 풍부하게 하고 결혼 안 하시길 잘하셨어요. 재미있더라. 결혼을 하면 그거 안 대화가 되죠. 끊어집니다. 네, 알아요. 잘하던 대화도 네. 말이 안 나오고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아마 내가 인생에서 이런 것 때문에 더군다나 더 결혼을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냥 목소리도 커져요. 그러니까는 아무 장애가 없이 그냥 남자들이 그래요. 저를 보고 프리 스피릿. 프리 스피릿 가진 여잔데 그거가 없으면 내 삶이 너무 무의미하겠다. 그래서 누군지 몰라요. 누구 소개해줘도 그거 안 돼요. 맞아. 그냥 우연히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면은 맞아. 대화가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 아무리 상을 그려도 소용없어. 왜? 누군가 만나서 중간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면은 뭐 이 남자 왜 이렇게 오래 대화를 했지? 생각해보세요. 밤 1시 반에 그 야외 텃밭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 남자도 놀랐을 거야. 그러게요. 네, 쉽지 그래서- 않은 경험들을.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은 여행이구나. 여행의 연속이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근데 희한하게 여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거의 다 남자가 그래요. 영화 비포 선라이즈. 뭐 일종의 그런 거. 그게 길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경규를 좋아합니다. 이경구 스타일. 이경구 스타일. 이경규 아저씨요? 개그맨? 약간 비슷한 느낌 나지 않아? 멘토예요, 멘토. 정말. 약간 층층거리는 매력이 근데 있어서 이게 그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역시 남자. 뭐 어쨌든 오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유명인만 생각을 하다가
뭐 어쨌든 여기서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주로 짝사랑 전문이고 제가 주로 생각한 나 자신에 대해서 요새 무성주의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저도 에밀리 킴 언니랑 좀 비슷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쨌든 결혼, 아들 이런 부분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첫사랑, 짝사랑이었던 교회 오빠를 얼마 전에 이제 예, 뵀어요. 정말? 근데 그 느낌은 어때? 그때 그 느낌하고 틀리죠? 그렇죠. 나이 50에 종이 울리는 건 처음 느껴봅니다. 종이 울렸구나. 어떤 종이에요? 어쨌든 하고 땡그렁 땡야였을까? 뭐야 혼자서 박수 쳐요. 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머. 얘 끝이야? 어. 여자들의 수다는? 그리고 한 사람씩만 얘기해 주세요. 뭐를요? 껍데기 좋은 사람. 껍데기 좋은 사람은 뭐예요? 연예인. 연예인. 김태우. 저는 뭐 이경규 아저씨는 멘토니까 저는 이제 트로이 도나유. 최무룡. 유아인. 언니는? 나는 특별히 연예인 중에는 짧게. 일단은 양념으로 녹은 이문세 씨를 좋아해요. 나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음악을 좋아해요. 이문세 씨. 저는 전현록 씨 팬이었습니다. 오빠. 김태우? 나는 옛날에 너무 좋아한 게 박보검이었어. 정말 이거 사인 바꿀 싶을 정도로. 박보검? 그때 사극에서 나왔을 때 완전히 최고. 광화문까지 가고 싶었어. 그래서 나 배용준을 난 있지 그거 윤삼아 이럴 때 이해 못했는데 내가 그랬구나. 언니. 저는 죄송해요. 클리프 리차드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네, 이대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 당시에 휴직해가지고 봉급도 별로 안 되는데 봉급 다 털어가지고 비싼 표로 사갖고 가가지고 그 광만의 그 팬들 속에서 제가 햇대는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나도 그런 구석이 있나? 근데 클리프 리차드 그 후에는 없어요. 예. 그래도 하나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야. 언니는 아무도 없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연예인이라는 건 어떤 좀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감사하고요. 네. 예, 박수치고.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와인님.